안녕하세요. 특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별 브리핑이라기보다는 그 1 브리핑 내용 중에서 중요한 두 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공급, 어마무시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그리고 규제 해제하면 날아갈 거라는 것에 대한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별 브리핑으로 묶어봤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규제 해제는 하락을 이길 수 없다. 어마무시한 공급은 점점점.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사입니다. 12월 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정말 미쳤다. 정말 미쳤다. 도대체 얼마나 더 지우려고. 투자는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느낌이 있을 거예요. 노후도시 특별법 제가 한 번씩 언급드리는데요. 구축에 물리더라도 덩어리 큰데 물려라. 나홀로나 이런 것은 일단 위험하다고 좀 말씀을 드린데요. 수도권을 겨냥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거 통과되진 않았어요. 법 통과 후에 시행령 포함 여지 뭐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와, 이거 통과 쉽지 않을 거예요. 자산 시장에 축이 뒤흔들려 버릴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된다는 가정하에 한번 봅시다. 나도 같이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성선은 되고 7곡은 되고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 100만 제곱미터, 100만 제곱미터 이 상상이 잘 안 가죠. 100만 제곱미터, 30만 평, 그래도 감이 잘 안 옵니다. 지산보물지구 제가 이렇게 CG화, 지산화, 성서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서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완공된 시점을 살펴보면은 완공 시점이죠. 물론 시작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죠. 노후화된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텐데 야, 기성세대들은 나 몰라라. 거의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런 덩어리만 놓고 보더라도 많다라는 부분. 거기다가 우리 홍 시장님께서 파워풀합니다. 파워풀 대구. 파워풀하게 10만 세대 K2 후적지에 용역 착수했습니다. 도시계획 용역 착수했습니다. 10만 세대 지금 아파트 대구가 한 67만 개 될 거예요. 서울 아파트 한 180만 개 돼요. 190만 개? 뭐 그쯤 돼요. 이미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여기에다 숫자를 10만 세대 K2 후적지 다 하면은 77만 세대 그리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또 입주하는 것들까지 합치면 일단 80만 개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요 영상 기억나시나요? 38만 제곱미터에 만 세대니까 100만 제곱미터면 2만 세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아니다, 2만 세대가 아니네요. 대략 한 3만 세대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니까 또 대구시 용적률하고 맞물려 보면 될 텐데요. 지난번에 아파트 종상향 이거 장난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파트도 많지만 이렇게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이런 데 묶여가지고 일종 일반지거죠. 뭐 이런 데 묶여가지고 못 짓는 곳 요런 면적들만 해도 헬리오시티가 13개 들어옵니다. 13만 세대가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계산되고 있죠? 지금 80만에다가 다시 일종 주거지역까지 물론 다 되진 않겠죠. 그냥 많이 잡아봅니다. 13만 세대. 그러면 93만 세대.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노후도시 특별법 적용되면은 용적률 기존 대구 최신 대륜지는 모르겠어요. 220%에서 250%. 여기 분명히 뭐 지역업체 뭐 하고 이래가지고 용적률 또 인센티브까지 먹고 들어가면 거의 한 300% 가까이 짓지 싶어요 아마. 그러면 기본적으로 있던 세대에서 한 20%씩 더 늘어난다. 그런 효과까지 감안하면 야 대구 아파트 100만 개 머지않았다. 이런저런 사업들이 뭐 추진되어서 10년 내로 추진된다고 생각하면 100만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뭘 봐야 되나요? 여기서 제가 또 꼭 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다. 뭐 주민등록 인구는 안 보고요. 인구 추계, 당내 인구 추계를 또 꼭 가지고 옵니다. 10년 후에 2033년 무렵 대구의 인구는 얼마나 될 것인가? 2050년 기준으로 대구의 인구 2035년쯤에 아주 적으면은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 여기 표 배우시죠? 여기 지금 뭐 인구 출생률이나 뭐 대구 지역 이탈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10년 후쯤 되면 대구 인구는 200만을 뭐 200만 정도 수준. 네. 200만이라고 하면은 2명당 아파트 1개. 2명당 아파트 1개.
1+1으로 살면 아파트 한 채씩 줄 만큼 미쳤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말 도대체 얼마나 더 지으려고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정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야 2인당 아파트 한 개를 준다. 그러면 요 어느 정도 감이 잘 안 오시나요? 그래도 자 서울 기준으로 인구 950만 1000만으로 퉁쳐볼게요.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500만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파트 이게 투자로서의 매력이 있어 보이시나요? 서울 아파트 지금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에 아파트가 200만 개가 안 되니까 매력적이겠지만 1000만이 사는 도시에 아파트 500만 개다? 매력적일 수가 없겠죠. 대구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은 유치하지 못하고 일자리는 유치하지 못하고 아파트만 유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건 나중에 삭제해야 되겠네요. 제가 어쩌다가 글을 한 번씩 올립니다. 규제 다 풀린다네요 라는 글을 누군가가 올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규제 풀리면 날아가는 게 맞을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아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 규제 다 풀린다는데 근데 풀릴 규제 뭐가 남아있나요? 실질적으로 올해 1.3 대책부터 시작해서 일단 조정 대상 지역 이런 데서 해제됐다는 것 자체가 규제에 진짜 한 80-90%는 풀렸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풀린 거거든요. 사실상 풀릴 규제도 별로 남아있지도 않아요. 몇 개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풀릴 규제 뭐가 남아있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취득세 중과.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서 취득세 중과 부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3주택자. 그럼 2주택자가 3주택자 되는 거 취득세는 높긴 높아요. 한번 볼까요? 조정 대상,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네. 조정 대상 지역일 때 2주택 사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8% 아까워서 여기 0.8% 더 추가되죠. 이 돈 8% 세금이 아까워서 나는 집을 도저히 못 사겠다. 제 목소리 지금 들리는 거 맞나요? 제가 잠시만요. 목소리 들어가고 있네요. 네. 8% 무서워서 집을 못 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조정대상 지역 해제해줬어요. 그럼 사라고 해제해줬어요. 안 사요. 거래량 볼까요? 대구 조정대상 지역 해제해줬던 게 2022년 6월 달이었네요. 7월 달에 시장에 반응이 왔어요. 거래량이 한 20% 정도 늘어났어요. 엉망이잖아요. 이로써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취득세 줄어들어도 집 안 사더라. 이것이 하나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취득세 중과되는 거 이거 3주택자 12% 너무하잖아. 근데요. 이거 비조정되는 8%에서 이거 취득세 1에서 3%로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넘어갈 확률이 얼마나 됐느냐.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죠. 취득세 관련해서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2주택자, 자 2건 이상 대구 지역에 한번 살펴볼게요. 대구 전체 주택수가 61만 1000개. 요 중에서 다가구 주택 한 13만 개 빼주고 대구 아파트 한 65만 개 되나 봅니다. 지금 한 65만 개 되나 봐요. 요거 예전 자료긴 한데 지금 한 65만 개 정도 될 거예요. 2건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구에 10만 세대, 10만 명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2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만 3천 명, 3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3,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2주택자인 사람이 3주택자로 넘어가 봐야 얼마나 넘어가겠습니까? 이거 안 넘어갑니다. 취득세 줄여줘도 이 사람들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절대로 안 넘어가요. 2주택자하고 3주택자는 레벨이 달라요. 2주택자 중에서 제가 늘 20대 80의 법칙 말씀드리죠. 웬만한 이 사회 현상 웬만한 부분들을 보니까 이걸로 웬만큼 설명이 다 되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한 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5%. 이거 좀 비율이 조금 차이 나긴 합니다. 자, 15%. 2주택자 이상이 15%인데요. 이 15% 되는 이 비율 중에서 찐으로 2주택자인 사람, 찐으로 2주택자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20 정도 될 거예요. 이 중에서 한 80% 정도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기 합니다. 1+1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통해서 비과세 첫 번째 기존 주택을 이 비과세 처리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지금 거래량 줄어들면 이 비과세 혜택 놓치는 사람들도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1주택을 2주택자가 찐으로 2주택자가 되면서 1주택을 더 소유한다? 이거 나중에 양도세 온팡 덮었습니다. 양도세 온팡 덮었어요. 남는 것도 없네.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이자 비용 잔뜩 지불하고 있다가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대로 나가,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두드러 맞아. 남는 거 거의 없어요. 정말 찐으로 3주택 이상 간다, 이것은 좀 진짜 좀 어느 정도 자산을 좀 가진 사람들이나 가능한 것이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1억 미만의 주택 막 갭으로 해가지고 막 5개, 6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남는 거, 진짜 남는 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넘어가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 해결해주면 집 금방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더라. 우리는 2022년도에 분명히 봤습니다. 취득세 중과, 취득세 8% 하던 것을 1%로 무려 7%나 줄여줬어요. 근데 집을 안 샀어요. 아시겠죠? 이게 허상이라는 것. 자, 그러면 분양권 양도세율 조정. 분양권 양도세율 조정해주면 분양권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럼 새로운 분양시장에, 신규 분양 시장에 사람들이 이쪽에 갈 것이냐? 안 갈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요.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하면은 시장에 영향은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성 시장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DSR을 완화해주면 되겠다. 규제 풀린다고 했을 때요. DSR을 완화해줄 것인가? 최근에 제가 뉴스를 계속 정리해서 보여드렸었죠. 정부의 기조는 명확히 드러났어요. DSR 우회할 수 있는 대출들 다 틀어막아! 다 틀어막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DSR 우회하는 거 다 틀어막아 했어요. 왜?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이자 비용을 지불하느라고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내수가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정말 식당이고 어디고 다녀봐도, 저도 잘 안 다녀요. 정말 잘 안 다니는데 다니면서 봐도 정말 그전보다도 점점 사람들이 잘 없다. 그리고 식당들이 생각보다 일찍 문을 닫는 곳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자, 그래서 DSR 우회를 틀어막겠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규제 해제 1순위로 바라는 것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DSR. 다 DSR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DSR 정부가 우회하는 거 막는다 그랬어요. 이거 비율, 지금도 소비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 비율을 다시 올린다? 힘듭니다. 근데 올려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자, DSR 비율 40% 만땅으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대출 금리가 그 이전보다 많이 올라가면서 DSR 비율 저절로 올라갑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요거 제가 계산식을 많이 썼었는데, 뭐 이자 비용하고 뭐 지불해야 되는 거 하고 뭐 이런 거 계산한, 나중에 요 계산식은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요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자 비용이 지불이 높아지면서 나는 DSR 40%로 딱 원금이 아니죠. 원금이 아니고 요게 뭐 총 여기 요 계산식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1년 연봉분의 아마 이자 비용, 이자 플러스 원금 갚아 나가는 요 비용, 요걸 계산하는 건데, 이자 비용이 저절로 올라가면서 DSR 비율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올라갑니다. 예. 더 대출 받지 않아도 DSR 비율 저절로 올라가는 요런 현상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도세도 깎아주면 안 좋겠냐? 양도세 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최근에 양도세를 봤을 때 일단 기본 세율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서 이 상당 부분이, 양도세 부분이 상당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던 것도 아실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때 막 양도세 여기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10%, 20% 막 다주택자는 막 30% 막 두드려 맞는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양도세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상승을 끊임없이 주창하고 규제 해제만 되면 날아간다고 했던 사람들의 논리를 제가 하나하나 따박따박 반박을 해봤어요. 뭐 대구의 주택이 부족하다, 뭐 세대수가 늘어났는데 집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그 지난 영상에서 아니다, 오만상 지을 땅이 천지빛가리로 널려 있더라,
이 부분도 말씀드렸고, 규제 해제되면 날아간다는 것에 대한 반박의 의견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근래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동산 시장 급락 아니어도 약보합계 이어질 듯, 일본식으로 저는 계속 요런 말씀을 드리죠. 자, 이 가운데, 급한 사람들, 급매로 나오는 것들이 띄엄띄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확 주저앉는 이런 느낌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급락 건수가 한 건, 두 건, 요렇게 나타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집값은 요 위쪽에, 뭐 평균적인 집값은 요 위쪽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느낌은 여기일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제가 빨단 놓쳤는데 여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호기롭게 집을 한 개 더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아니다, 이거 아니다. 지금 제가 이 지난 1년 그 이전에 뭐 1년 이상 지속된 하락장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갈아타기. 예. 어쩌다가 2주택이 되었는데 뭐 다주택자가 죄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전에 사람들은 요 갈아타면서 계속 자산을 잘 증식해 나갔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현 시장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집을 한 개 더 살 것인가? 취득세 면제해주면은 한 개 더 살 것인가? 야, 물타기 들어갑니다. 물타기. 자, 제가 한 개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가 조금 올라가는 시장에 한 개를 더 잡았어요. 근데 쑥 떨어졌어요. 일부 반등했어요. 오락가락합니다. 여기서 물타기 한 개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 DSR 규제에 막혀서 대출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채를 가지고 한 채 가지고 있다가 두드려 맞으면은 뭐 내 집값만 떨어지나 뭐 너무 집값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건 어차피 뭐 실거주 한 채는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두드려 맞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뭐 4억을 날렸니? 물론 고점 기준이죠. 은근 기준은 아니었을 거예요. 고점 기준으로 뭐 2억이 날아갔니? 뭐 4억이 날아갔니? 5억이 날아갔니? 이런 이야기들을 수타해왔는데 여기서 호기롭게 한 개를 더 산다? 내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준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맨날 입으로만 잡아요. 입으로만. 아니면 타이핑해서 따가닥 타이핑해서 타이핑으로만 잡지 돈 들고 물건을 잡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